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대칭성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제 영역이 이제 대칭적일 때 그 피적분함수 성질, 그러니까 크게 이제 우함수, 기함수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자,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제 이변수함수 개념이니까 일단은 이제 그 기함수 성질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어떤 경우냐면 둘 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요런 상황.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함수 성질은 둘 다 마이너스를 붙였는데 부호 변화가 없는 상황. 요런 상황이 이제 우함수, 기함수 형태겠지. 그죠? 네. 그래서 이거를 자 이제 문제에다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해주냐면, 보면은 지금 이제 다음에 이중적분을 계산하라 그랬는데 그려볼게요. 자, 보통 이제 이런 문제는 영역이 대칭적인데, 그러니까 얘가 이제 대칭적인 이제 영역인데 함수 관계가 아닌, 그러니까 직사각형이 아니라 대칭적인데 이제 함수 관계가 이제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 관계로 이제 표현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통 많이 쓰이는 이제 방법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보면은 그림을 보면요, 이게 지금 x 플러스 일단은 뭐 구하는 건 되게 간단해 보여. 그러니까 얘의 이중적분을 계산하라 그래서 영역 D를 딱 봤더니 이 영역 D가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이거를 꼭지점으로 갖는 사각형이래요. 그 꼭지점을 한번 그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2 그 다음에 이제 1, 마이너스 1.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평행사변형 형태인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는 보세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함수 관계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은 영역을 몇 개로 나눠줘야 되냐면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만약에 적분하려고 한다면은 그래야지 높이가 얘부터 얘까지가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요거부터 여기까지 높이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풀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만약에 이걸 함수 관계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얘에서부터 높이를 얘에서부터 얘까지로 하는 거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거 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는 거 셋,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런데 자, 이제 피적분 함수를 이제 보세요. 피적분 함수를 보니까 이게 지금 x 플러스 y란 말이야. 그죠? 그럼 x 플러스 y는 어쨌든 중요한 건 중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얘가 밑넓이라면 얘가 높이 역할을 하는 거야. 높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높이, 그 다음에 뭐 요 점에서 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여기서 x 플러스 y가 이제 함수 fxy인데 얘가 지금 f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 플러스 y다 보니까 이게 기함수 성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를 둘 다 집어넣어 보니까 마이너스 바깥으로 튀어나가. 그 얘기는 높이가 반대라는 거야. 원점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원점을 기준으로 이게 만약에 플러스 이만큼의 높이였다. 만약에 여기가 1,1이라서 이게 만약에 이만큼의 높이였다. 만약에 높이가 여기서부터 이 밑변부터 여기까지가 높이가 만약에 2였다. 자, 그러면 0 반대쪽에 있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는 이 높이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2가 되는 얘기고요. 그러면 직사각형 영역의 넓이가 어떻게 있어요? 얘네들의 높이를 갖고 있는 직사각형 넓이가 둘이 상쇄가 되겠지. 더해져서 0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얘는 지금 이 그림 자체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함수예요. 그죠? 원점 대칭이죠. 왜냐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원점을 기준으로 180도 회전시켜 준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여기서부터 이 그림을 원점을 기준으로 180도 돌렸을 때 똑같은 도형이 나오면 돼. 근데 이거를 180도 돌렸을 때 똑같은 도형이 나오죠. 이 위쪽에.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도형이에요? 원점 대칭 도형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원점 대칭 도형이고, 심지어 이 피적분 함수가 지금 보니까 기함수니까 대칭일 때
피셔분수가 기하분수니까 얘는 적분값이 얼마이다? 그냥 안 구해도 0이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자 그러면은 자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밑에 있는 문제. 예,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한 가지 팁을 주자면은 거기 써져 있는 피적분 함수를 그냥 하나의 피적분 함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각각의 피적분 함수들의 합이라고 생각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x세제곱 코사인 y라고 하는 피적분 함수가 있고 2사인 y세제곱이라고 하는 피적분 함수가 있고 마이너스 파이라고 하는 피적분 함수 형태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예, 그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해주세요. 어차피 적분이기 때문에 따로 계산을 해줘도 되니까
일단은 이것만 그림을 같이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 다시 한번 좀 풀어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림 그리는 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크게 네 가지인 거예요. 크게 네 가지.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x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요렇게 네 개 크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절대값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려보면은 자 요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마른 모 형태로. 마른 모는 아니고 그냥 뭐 정사각형이라 해도 되는데, 왜냐면은 얘가 지금 봐보면은 뭐예요? 이게 y는 지금 이제 y 플러스 y 플러스 x가 지금 1인 거, 그죠? 얘는 y 마이너스 x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거, 그죠? 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지금 요거의 형태, 그래프 형태는 원래는 이제 이렇게 다 선으로 이제 그려질 텐데 어쨌든 그거보다 작다 같다니까.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y 플러스 x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1인 그래프. 그 다음에 얘는 y 마이너스 x가 지금 1인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면요, 이렇게 돼요. 이게 지금 선이 이렇게 됐을 때, 얘보다 이게 어쨌든 지금 작거나 같은 영역이니까 이거를 지금 부등호를 잘 봐보면 이게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 요 범위, 이 네 개 범위가 이제 공통 범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요 범위가 이제 공통 범위가 되더라. 자, 그렇게 해석해주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적분을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네. 자, 어쨌든 요건 처음 그려봤기 때문에 자주 나와요. 요 형태가. 자주 나올 거기 때문에 요 형태로 좀 잘 기억을 하자.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요거 자체로 봤을 때 얘는 뭐예요? 이게 기함수야. 그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니까 기함수. 얘는요? 이거 기함수야. 그럼 이게 원점 대칭이 지금 그래프니까 이거 두 개는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 뭐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이중적분 이제 x, y 잡고 나갔다 요 뒤에 있는 마이너스 파이 dy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거는 계산할 때 이 마이너스 파이가 숫자잖아.
그 숫자는 그냥 바깥으로 내보내도 돼요. 숫자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파이에 이중적분의 그냥 dy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 곱하기 dy. 그 얘기는 얘는 뭘 의미하냐면 이거의 영역의 넓이를 얘기한다. 이 넓이. 그죠? 네. 자, 그 넓이니까 이거 마름모 넓이인데 마름모 넓이는 간단하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냥 이게 정사각형은 마름모니까 마름모는 대각선 두 개를 곱해준 다음에 나누기 2 해주면 이게 그 마름모 넓이거든. 그래서 마름모는 두 대각선 곱 나누기 2 요거 해주면 답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2씩이니까 이거 얼마예요? 이 넓이가? 2가 되겠지. 그죠? 네, 넓이가. 그래서 마이너스 2파이 요게 최종 답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자, 그래서 대각선 두 개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면 자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자 넘어가 볼게요. 아마 요거는 잘 생각해 줬을 텐데 그 계산하는 과정을 자 한 번 더 언급해 주면 되고 자 넘어갈게요. 이제 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이제 무게중심.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앞쪽에서 그 이제 배웠던 그 파푸스 정리 같은 거를 보면 이 어떤 축을 기준으로 어떤 입체 도형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입체 도형의 무게 중심으로부터 거기까지의 거리 이 영역의 넓이 곱하기 이 거리의 2파이r 계산해주면 이 파푸스 부피가 나왔었잖아. 그죠? 그때 이 무게 중심을 구하는 방법을 사실 잘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원이라던가 정사각형이라던가 이런 걸 가지고 했거든요. 이제는 뭐냐면 영역이 주어져 있으면 무게중심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이중적분을 이용을 하면. 무슨 말인지 되죠? 네, 근데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밀도함수가 주어져 있을 수도 있고 문제에서 밀도함수가 언급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어. 그 밀도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해 주냐면 우리가 보통 밀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부피 곱하기 질량이잖아요. 부피분의 질량.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여기 보면 요 지금 부피분의 이제 질량. 그죠? 예, 요렇게 이제 좀 선택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야. 지금 질량을 알고 싶은 거잖아. 무게 중심. 그죠?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밀도함수 곱하기 부피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밀도함수를 두고 이제 그 영역의 넓이를 계산해서 질량을 이끌어낸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뭐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근데 이게 뭐 수학에서는 사실 뭐 물리가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 언뜻적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준다. 근데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일단 밀도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는 밀도함수 이제 xy, pxy가 만약에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영역 D에서. 그러니까 어떤 영역 D가 있는 거야. 영역 D가 이렇게 있는데 이 영역 D에 밀도함수가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밀도함수는 어쨌든 여기 영역에서 지금 값을 집어넣으면 밀도함수가 정의가 되는 어떤 함수겠죠. 그죠? 그때 이 영역의 질량 중심 또는 무게 중심은 자, 보통 x바 y바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요거를 자, 계산을 자, 이런 식으로 좀 이중적분으로 자, 계산을 자, 해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여기서는 밀도함수를 자, 영역에 대해서 적분해 주는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로 분자도 밀도함수를 영역에 대해서 적분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자가 뭐냐면 이 밀도함수에 x를 곱해주고 나서 밀도함수에 y를 곱해주고 나서 영역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얘는 외워줘야 돼. 근데 외워줘야 되는데 만약에 밀도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계산하는데 안 주어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밀도함수가 상수라고 생각하면 돼. 그 밀도함수가 상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상수니까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겠지. 그죠? 그럼 얘도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밀도함수가 서로 약분이 돼서 이 형태가 좀 더 간단한 형태인 요 형태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야. 이건 밀도함수가 없을 때. 아니면 주어져 있는데 밀도함수가 상수이거나 아니면 밀도함수 언급이 없을 때는 자, 요렇게 무게중심을 계산해주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단순히 어쨌든 계산이에요. 계산인데 이거를 활용하는 문제가 나와. 중적분 계산할 때.
네, 나옵니다. 그걸 좀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저 뭔지. 자, 봐보면, 자, 1번 문제 봐보면, 자, 다음 곡선으로 둘러싼 영역의 무게중심을 계산하시오. 이건 뭐야?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진짜 계산해 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밀도함수가 있어요, 없어요? 밀도함수가 안 나와 있잖아, 문제에서. 그죠? 밀도함수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밀도함수가 뭐다? 그냥 1로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럼 영역을 한번 구해봅시다, 영역. 자, 영역이 어떻게 생겼어요? 자, 이 영역을 봐보면은 x제곱 2-x제곱이야. 그럼 x제곱은 얘고요. y는 x제곱. 자, 그 다음에 2-x제곱은 요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애야. 맞죠? 자, 그러니까, 자, 요 두 개가, 얘가 y는, 자, 2-x제곱. 자, 그러면 이 만나는 교점을, 어쨌든, 얘하고 얘 이에서 둘러싸여져 있는 영역이니까, 요 영역이 지금 될 거란 얘기야. 그죠? 둘러싸여져 있는 영역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아, 요쪽도 있겠네요? 아, 반대쪽도 그려야 되겠네? 이게 지금 뭐 딱히 언급이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요 영역. 지금 요 영역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둘러싸여져 있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자, 만나는 점을 확인. 자, 그럼 x제곱이 지금 2-x제곱이니까 2x제곱이 2니까 x는 자, 풀마 1이에요. 그럼 여기가 지금 만나는 점이 지금 요 점이 마이너스 1이란 얘기고, 그죠? 마이너스 1이란 얘기고, 자, 여기가 이제 1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야. 그림으로 따지면. 그럼 영역의 이제 그 무게중심, 이 영역의 무게중심 어떻게 찾는다? 이 공식으로 찾는다. 그러면 자, 이중적분. 자, 이중적분. 자, x의 자, 계산해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높이잖아요. 이만큼이 높이일 거니까 요게 무게중심 x에 잡혀 있는 거야. 그죠? 네. 요거 계산해 주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계산하는 거야. 뭐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요 x바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x바만 이제 계산해 보고, 자, 그럼 y니까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x제곱이니까, 자, 이거를 마이너스부터 1까지 x에 대해서 계산해 주는 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까지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x제곱, 자, dx, 자, 이렇게 두 개가 되고, 자, 여기서, 자, 마이너스부터 1까지가 우기함수 좀 따져서 계산해 주면은, 마이너스부터 1까지, 자, 없어지는 게 기함수 사라지죠. 그죠? 기함수 사라지고, 요것만 남으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니까 이것도 사라지네. 그냥. 그죠? 마이너스 2x가 기함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적분 해보다 많아. 0이야, 그냥. 그죠? 0. 자, 그러니까, 자, 분모는 0이 아닐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0이다. 그러니까 x좌표가 여기, 무게중심이 0 어딘가에, 0인데 y가 지금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무게중심이 잡혀 있을 거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네. 그래서 이건 0이다. 자, 그 다음 y는 이제 그대로 계산해주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거를 잘 배워야 되는데, 자, 영역 D가 주어져 있을 때 YDA를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얘는 보세요. 자, 이런 얘기인 거야, 지금. 이게 이제 무게중심을 활용하는 문제인데, X제곱, 자, 이거 그려보면 원이죠. 이렇게. 1, 3,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지 이름이 루트 5짜리. 그 루트 5는 2점 얼마니까, 뭐, 이렇게 지나는 원인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거일 때, 이 영역에서 지금 이중적분 YDA를 계산해 달래요. 근데 이거를 계산하려면 어때요? 이게 영역인데, 이게 영역 D인데, 이 영역을 계산하는 게 어렵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무게중심을 쓴다는 얘기인 거야. 무게중심이, 이 원의 무게중심은 정확하게 어디야? 중심이에요, 중심.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중심이 지금 얼마야? 중심이 1,3이란 말이에요, 1,3. 그죠? 그럼 얘는 얼마다? 무게 아까 공식에 의하면, 무게중심 공식에 의하면 얘가 인테그랄 dA, 얘가 y좌표 3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중적분 YDA는 얼마란 얘기예요, 이게? 3 곱하기 DA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DA는 뭐예요? 이게 1이니까? 뭐야, 이거? 넓이. 이거 얼마? 반지름이 지금 루트 5잖아요. 루트 5니까 5파이. 그러니까 3 곱하기 5파이. 해서 15파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 무게중심 활용하면은.
근데 이런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 알겠죠? 활용하는 문제. 자, 그럼 밑에 있는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활용해서 문제 푸는 거야, 이거 지금, 그죠?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일단 공식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1번 질량 중심 한번 계산해 보고요. 자, 뭐 X바 뭐 하나만 계산해 봐도 돼. 예. Y바는 이제 계산할 수 있을 거니까 X바만 한번 계산해 보시고 2번은 자, 이제 그 활용하는 문제. 무게중심 질량 중심 어떻게 활용했더라? 자, 그거 생각해서 T를 주어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하려면 그냥 밀도함수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똑같은 거야. 맞아, 맞아. 이게 지금 2죠. 2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맞아요. 네.
오.